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6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려 가뭄으로 바짝 말랐던 땅과 작물들은 생기를 되찾았고 애를 태웠던 농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크게 올라 선뜻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에 본격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이미 금가 씹는 채소값이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직후 실력 광주 회복이라는 말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부터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전교조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방 일신방직터는 광주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언제보다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6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으로 바짝 말랐던 땅과 작물들은 생기를 되찾았고 애를 태웠던 농민들은 안도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새 장맛비가 내린 고구마 밭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고추와 옥수수 등 밭 작물도 빗물을 머금고 갈증을 날렸습니다. 메말라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에는 빗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가뭄 걱정에 예를 태웠던 농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논밭에 나가 작물을 살폈습니다. 네, 많이 아쉽죠. 비를 기다린 지가 지금 3개월 됐는데 3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비가 왔는데 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가 지금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무한해제 63.5mm를 최고로 남부를 중심으로 6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긴 가뭄 속에 단비가 됐습니다. 어젯밤 내린 호우특보는 오늘 아침에 모두 해제됐고 비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요즘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식자재 값도 부쩍 올라 선뜻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는데요. 본격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이미 금값이 된 채소값이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소비자들이 진열된 채소를 꼼꼼히 살핍니다. 지난번보다 3배는 뛴 가격을 듣고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7,000원, 8,000원대 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5,000원 들어가네요. 엄두가 지금 안 나세요? 네. 초여름 무더위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잎채류 가격이 부쩍 뛰었습니다. 개당 1,000원이던 애호박은 1,500원으로 올랐고 박스채 나가던 배추는 포기 단위로 사가는 손님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 3,300원이었지만 지금은 4,100원으로 24% 급등했고 얼갈이는 키로당 1,653원이던 것이 2,160원으로 31% 올랐습니다. 열무는 한 달 만에 가격이 52% 급등했고 상추값도 14% 뛰었습니다. 장마철에 들어 무르기 쉬운 열무와 상추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덥다 보면 다 녹아버리 밑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얼갈이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다 올라버렸잖아요. 앞전에 5, 6천원짜리가 지금 오늘 9천원, 만원까지 입찰이 나와버렸어요. AT는 장마철 기상 악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배추 등의 긴급 현장 수매에 나섰습니다. 봄 배추 6,000톤과 봄무 2,000톤 등을 비축해두고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시장에 풀어 조정할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직후 실력 광주 회복 정책부터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의 학업 능력부터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전교조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의 1호 정책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입니다. 광주 모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정하고 중학교에는 AI 홈워크 프로그램, 고등학교에는 365 스터디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교조는 자칫 과잉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각종 학력 지표 하락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커지며 생긴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그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없이 해당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는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실력이 아니라 과거의 입시 경쟁 교육,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부와 운동 등 학생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실력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실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단 지적인 분야의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특히 적성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학생의회 등 교육단체들을 만난 이정선 당선인. 과잉학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1호 정책을 무사히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의 혁신학교 폐지 검토에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는 지난 12년간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없이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퇴보라며 인수위원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혁신학교의 효용성이 다했다며 폐지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농촌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났던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부모와 함께 농촌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났다가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초등학교 5학년 조모 양과 조 양의 부모에 대해 실종 경보를 내리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한 달 살기 체험 기간이 끝났는데도 조 양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현안을 검토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전방 일신방직터 개발입니다. 광주 근대산업 문화유산 중 하나로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개발하느냐인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내용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진 전방과 일신방직은 1930년대 일본의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뿌리입니다. 일제수탈의 아픔과 함께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광주 근대산업 문화유산의 터인 만큼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개발해야 한다는데 광주시와 시민사회, 개발업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존에 관련해서는 그 역사 문화공을 중심으로 그 시의 보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역사성과 공익성, 수익성을 모두 담은 선언적인 구도심 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향후에 광주에 이제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 많아질 거예요. 또는 이제 다른 개념이 추가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도시개발 사업의 초창기 모델의 논의 구조, 그다음에 과정, 결과물, 효과성을 다 볼 수 있는 전남 일신 방직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관건은 개발업체가 내놓을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광주시는 유무형의 근대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금으로 기부받겠다는 구상입니다. 개발업체는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안을 100% 수용하되 상업, 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개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성부지의 사업계획은 앞으로 현상 설계와 그 시와의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대형 쇼핑몰이나 그 광주시가 필요로 하는 특급 호텔 이런 부분은 검토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몫은 민선 8기로 넘어왔습니다. 전방 일신방직터 개발을 위한 윤곽만 그려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꾸준히 공언해온 6개월입니다.
전방 1심 방지턱 개발 역시 올해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업자가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협상조정회의를 꾸려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투명성 있고 공개적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잘할 것인가를 행정이 하는 것이지, 행정이 중심이 돼서 속도를 내게 되면 이건 자칫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개발업체의 전방 1심 방지터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 제출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품은 구도심 개발 계획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광주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다음 달 1일 경기도지사에 취임하는 김동연 당선인이 진영과 당파를 넘어 도정과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KBC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해 중앙정치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치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도민들이 경기도 의회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준 것은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으라는 뜻이라며 협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도의 인사 또는 도의 운영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진영 논리, 당파 논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논리로 도정과 도민을 위한 이래만 제가 헌신하겠다. 국민의힘에 인수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인수위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거 때 같이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 들어와 일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농공행상식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런 협치의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기도에서 좋은 그 샘플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중앙 정치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그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공약인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면 경기북도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2%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성찰이 부족했고 변화와 개혁에 솔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했다며 민주당이 고통스럽지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가 공사로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7일부터 광주 상무중앙로 북동신협 150m 구간 전체 8개 차로 중 하행 1개 차로와 보도를 점유해 가시설과 복공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무역 방면의 농협 운천지점 버스 정류소가 시청 방향으로 100m가량 옮겨져 임시버스 정류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광양시 성황동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SUV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6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중 한 대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 인근 해상에서 바지선이 좌초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완도군 복일면 복일도 인근 해상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300톤급 작업 바지선이 좌초돼 해경이 선박 안에 있던 승선원 2명을 3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작업 바지선이 복일도에서 예작도까지 해상 진입로 공사를 하던 중 기상 악화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좌초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불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시 시치평동 광주도시공사 13층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과의 협의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현장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양측은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 중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